자, 55장인데요. 55장은 아마 갓난아이가 가장 덕을 잘 소유한 사람,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갓 태어난 아이하고 노자에서는 아이의 메타포가 여러 개 있죠. 영아, 영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우르르 깎고 해도 울지 않는 아이, 웃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엄마가, 가족이 그 아이를 놀아주려고 놀려도 반응하지 않는 아이, 하이자. 이렇게 아이가 메타포로 나타나죠. 메타포로 나타났네. 포 이렇게 쓰나? 이해를 모르겠네. 메타포. 스펠링까지. 아, 영어 잘하나? 이렇게 써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와 덕을 소유함, 덕의 문제. 그게 55장의 내용인데, 그 10장에서도 얘기한 게, 이 10장에서는 이 아이가 포일한 상태, 이를 껴안아서 있는 상태이고, 그래놓고 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 같고, 또 웃지 않는 아이, 우르르 깎고 해도 웃지 않는 아이, 그건 몇 장에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네.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갓난 아이들을 가지고 메타포를 사용할 때 대부분 포일이거나 전생, 삶을 온전히 살거나. 그래서 이 적자는 지금 왕필이 50장에서 추석에서 적자를 한번 사용했고, 경문에서 55장에서 또 나오죠.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존재를 적자로 얘기하거나 영아로 얘기하거나 해자로 얘기하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게 이제 덕을 소유한 거죠. 유덕함, 덕을 소유하고 있어요 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포로 사용할 때 아이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경문을 읽어볼게요. 함덕지후는 비어 적자하니 봉만 회타 불석하고 맹금도 불거하며 획조 불박하니라. 덕을 품은 것이 두터운 사람은 갓 태어난 아이의 비기어지니 벌과 벌봉, 정갈과 살모사, 회사 이런 그냥 살모사라고 하면 되겠죠. 독이든 살모사가 불석 쏘지 않는다. 맹수, 그러니까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맹수들도 갓난아이를 발톱으로 누르지 않는다. 맹금류죠. 나는 날짐승. 맹금도 잡을 박, 갓난아이를 잡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문을 볼게요. 권략 근유이 악고하고 미지 빈모지 합이 전작은
정지지야 지야요 종일 호의 불사는 화지지야니 치화왈상 지상왈명 익생왈상 심사기왈강이니 물장적 노요 노라 위지부도니 부도는 조이야라. 그러네요.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운데도 악고라는 것은 이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서 이렇게 짚는 게 악고예요. 이게 이제 악고라는 것은 도교의 수련 중에서 하나인데 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자세, 이게 악고예요.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럽지만 손아귀를 진 힘은 단단하다. 미지빈모지야 남녀의 결합을 알지 못하지만 전작, 여기서 전작이라는 것은 뭐 잘 자라다 하는 거, 잘 자라는 것은 정지지하요 정이 지극하기 때문이고 종일 호의 불사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화지지하라 조화로움에 지극합니다. 지화왈상 그래서 화를 아는 것은 항상 되다고 하고 지상왈명 상을 아는 것을 박다고 하며 익생왈상 삶을 보태는 것을 상스럽다고 한다. 심사기왈강 마음이 기를 부리는 것을 굳세다고 하고 물장 만물이 굳세어지면 적로 늙어간다. 그래서 굳세어지고 마음이 기를 부리고 굳세어지고 늙어가는 것을 도가 아니라고 위 말한다. 도가 아닌 것은 조 이하라 일찍 그친다. 이게 이제 경문인데, 그럼 이 경문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덕을 머금었어요. 함덕이잖아요. 함덕. 이 함덕이 두터워요. 두터운 것은 적자에 비견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적자를 가지고 말해요. 적자는 독충, 맹수, 맹검이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갓난아이들은 아주 부드러운 뼈와 근육을 가지는데도 이렇게 쥐는 손아귀 힘이 단단하고 음양 남녀의 정을 모르지만 잘 자란다 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그러냐 하면 정지지 화지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늙어 죽는다. 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과 대비되게 부도의 내용을 얘기해서 늙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 55장을 이렇게 읽어냈다면 덕을 두터이 가진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덕을 두터이 가진 사람은 정도 지극하고 화도 지극해서 잘 살거나 오래 살거나 온전히 살거나,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읽어내는 게 장자의 경상초예요. 장자의 경상초 편에 보면 이 노자 55장을 완전히 재해석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전생. 온전한 삶을 사는 걸로 재석해요. 그래서 경상초에 뭐라고 말하냐면, 노자가 말했다.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능히 하나를 끌어안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가? 아까 얘기했죠. 포일. 그 10장에서 말했던 이 포일, 이럴 수 있겠는가? 점점점. 능히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능히 무지할 수 있겠는가? 능히 아기처럼 될 수 있겠는가? 아기가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화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지금 55장을 장자에서 인용하고 있죠. 장자 경상초에서. 종일 주먹을 쥐고 있어도 지가 나지 않는 것은 그 생명력을 간직하기 때문이고, 종일 보아도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은 의식이 밖에 있지 않는 것이다. 포일, 의식이 밖에 있지 않음, 화가 지극함. 가도 어딜 가는지 모르고 머물러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며 대상에 순응하여 함께 흘러간다.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노자한테 남영주라는 사람이 물어요. 지인의 덕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의 덕입니까? 노자가 대답해요. 아니다. 이것은 얼음이 녹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생명을 지키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남영주가 다시 물어요. 이것이 지극한 것입니까? 노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아기처럼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지 않았는가? 아기는 움직여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가도 어딜 가는지 모르며 몸은 마른 나무 가지 같고 마음은 식은 재와 같다. 이와 같으면 화도 오지 않고 복도 오지 않는다. 화와 복이 없으니 어찌 인간이 초래한 재난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10장, 15장을 장자에서는 55장 이거를 장자의 경상초에서는 노자와 남영주라는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노자의 이 사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대화를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재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자 55장은 장자에서도 인용되고 토론된다. 그 정도 이제 전제를 해놓고 읽어보죠.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함덕지 훈언 비어 적자하니 폭만 회사 불석하고 맹수불거하며 맹조불박하니라. 덕을 지님이 두터운 것은 갓난아이에 비견되니 벌과 정갈과 살모사가 쏘지 않으며 맹수가 발톱으로 그를 누르지 않으며 맹금류가 그를 잡아채지 아니한다. 주석 볼게요. 적자는 무구무역하야 불범중물이라. 갓 태어난 아이는 구하는 바도 없고 하고자 하는 바도 없어서 여러 사람 또는 여러 사물들을 범하지 않는다. 고로 독충지물도 불범지이냐라. 독충의 그 생명체들도 갓난아이를 범함이 없다. 이렇게 있고요. 함덕지 후자는 덕을 품음이 두터운 자는 불범어 물하니 고로 무물이 손기전냐라. 덕을 품음이 두터운 자는 다른 사물, 다른 만물, 다른 사람을 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떠한 물건도 덕을 두터이 지닌 사람의 온전함을 손상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기전, 손기전 그랬는데 이 기전을 어떻게 볼까요? 손기전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온전한 생명력을 손상함이 없다 이런데 전자를 장자처럼 해석해서 전자 뒤에 생을 집어넣으면
그의 온전한 삶을 생명을 손실하는 바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장자가 해석한 경상추와 의미가 같아져요. 그럼 다시 이렇게 보면 함덕지 후라고 할 때 이 덕이라는 게 결국은 생명력이겠죠. 생명력이겠죠. 삶. 온전한 삶을 유지시키는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덕은 도덕의 근거이거나 천명을 받는 자격으로서 유덕자, 덕이 있는 자. 그래서 그가 천자가 되어서 도덕의 입법자. 그래서 도덕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덕인데,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덕은 그런 덕이 아니에요. 보면 개별 존재가 갖고 있는 삶의 의지이거나 삶을 온전히 하는 것들을 덕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덕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도가와 육아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다음 경전 볼게요. 골약 근육이 얕고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운데 소나기의 힘은 단단하다. 주석 볼게요. 이 유약지고로 고악능 주고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능이 지는 것이 능이 두루주 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악고라는 것이 여기에서 기인한 이 악고라는 말은 도교의 수행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악고 자체가 도교에서는 우리 몸 안에 전기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기신을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인맥과 동맥이라고 우리 몸속에 있는 맥을 타고 돌아가게 하는데, 이 돌릴 때 인맥과 동맥의 그 키가 몸 밖으로 새어가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악고라는 방법을 쓰는데, 이게 도교에서 이 악고의 방법 안에 이렇게 쓸 때 도인술로서 악고를 사용하기도 하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의 수인들 있잖아요. 결과부자할 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손가락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 수인법이 들어오잖아요. 불교. 그것에 영향받아서 명상할 때 악고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교에서는 수행할 때 이게 악고가 중요한 수행법으로 사용돼요. 그 다음에 경문 볼게요. 미지 알지 못한다. 빈모지합 수컷과 암컷의 결합을 알지 못하지만 전작 온전히 자라는 것은, 주석 볼게요. 작은 장야라. 작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이다. 무물이 손귀신이니 호능 전장야라. 어떠한 물건도 아이의 몸을 손상함이 없으니 호로 그 자람을 온전히 할 수 있다. 함덕지 후자는 무물가의 손기득이니 투기진이라. 그랬네요. 덕을 품음이 두터운 자는 어떠한 물건도 어떠한 것들도 그의 덕을 손상할 수가 없고 그의 진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유약 부쟁이 불최절이니 개약 여차라. 유약하면서 다투지 아니하니 끄거나
꺾어지거나 꺾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이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기덕 그 다음에 이제 기덕 그래놓고 기진 그랬어요. 그 덕을 손상할 수도 없고 기진을 손상할 수도 없다. 덕과 진이에요. 덕은 뭐 그의 생명력 또는 그의 온전한 삶이라고 해보는 거고, 그렇다면 진은 뭘까요? 진. 그의 참됨을 바꾸게 할 수 없다. 또는 변화시킬 수 없다. 그 진이 뭘까? 가령 진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천성 또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거나 형성했거나 하는 어떤 것이라고 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천성을 진 또는 그 아이의 천성, 기질 뭐 등등등 이걸 진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바꾸게 하지 않는다. 함덕지 후자는 어떠한 물건도 그 덕을 손상할 자가 없고 어떠한 것들도 그의 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학교를 가기 전에는 천재인데 학교를 가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엄마들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거 왜 그럴까요? 어떤 아이는 만들기 뭐 아주 창의적이고 이런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게 다 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던 천성이나 기질들이 사회적 조건이나 교육을 통해서 변해버리는 거죠.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만약 이걸 사람 아이 말고 가지나 고추 가지고 얘기해요. 가지나 고추. 고추를 기르는 농부가 가지를 기르는 방식으로 계속 고추를 기르면 고추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추의 천성이나 기질이 변하겠죠. 그럼 만약 모든 생명체는 갑기, 기진, 기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기준을 정했어. 이게 기준이야. 여기다 맞춰야 돼. 하고 해서 기준을 이렇게 세웠어. 근데 A라는 아이는 이 짝대기가 고든 짝대기가 아니라 얘의 천성은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이걸 맞추면 어떻게 돼?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똑바로 세우려고 이 기준에 맞춰서 하겠죠. 이게 페다고지. 이게 초기 유럽에서 교육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페다라는 것은 뼈, 뭐 발바닥, 그러니까 자전거 페달 그러잖아요. 페달.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이 기준을 정해놓고 얘가 삐뚤삐뚤하게 자라는 놈인데 여기다 묶어서 똑바로 만드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페다고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의 덕도 사라질 것이고 그의 진도 사라지겠죠. 그렇잖아.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투기진이란 말은 그 참됨이 변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변하죠. 그거 기다려야 돼. 걔가 어떤 모습으로 천성과 기질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기다려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그냥 공부만 잘하라고. 그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어. 대학을 가서 축구라고 공부해서 삼성을 갔어. 삼성을 갔는데 일주일에 65시간씩 일을 하래. 뭐이라고 도대체. 그게 행복이냐고? 그건 행복 아니지. 내면에서 자기 천성과 기질이 온전히 발휘될 때만이 그는 행복하지. 그 기준, 성공의 기준, 이렇게 우리나라에 서 있는 이 성공의 기준, 여기다 다 애들을 막 삐뚤삐뚤한 애들 여다 막 칭칭 감아서 똑바로 서라고 막 칭칭 감고 있는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이고 대한민국의 삶이라. 얼마나 괴롭겠어 애들은. 그 얘기예요. 근데 함덕지 후 자기 삶을 잘 아는 사람, 자기 생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도 그의 덕을 손실할 수도 없고 그의 참됨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유약해서 다투지도 않아. 그러니까 최절, 그를 꺾을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유약한 거야. 유약한 거. 그럼 유약하다라는 것. 유약한 것. 한 4월, 5월 돼서 풀들이 이제 좀 자라면 작대기로 풀을 치면 안 꺾여요. 넘어져요. 근데 가을 돼서 우리가 벌초할 때 쳐서 이후에 벌초를 하는데 그때 되면 풀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강해져요. 그때 치면 풀은 꺾여요. 그 유약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다시 돌아가서 남녀간의 정의 결합을 알지 못하는데 잘 자라는 것은 정지지야 그랬어요. 정이 지극하다. 그 정이 지극해서 그렇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종일 호의 불사는 화지지야. 조화로움에 지극합니다. 여기 이제 일단 주석 볼게요. 무쟁욕지 시민이 고 종일 출승이 불사. 다투고자 하는 마음, 욕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종일토록 소리를 내서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이 지극한 것과 화가 지극한 것. 어때요? 병상 아기들이 종일 울어도 목이 쉽을까? 갓난아이들? 안 쉬죠? 안 쉬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럼 정이라는 게, 정이 지극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이 뭘까요? 화가 지극해요. 어쨌든 아까 경상초의 그 말은 화기가 지극하다. 여기에 대해서 정이 지극하거나 화기가 지극하다라는 것은 종일 보아도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 이것은 의식이 박혀 있지 않다. 어딜 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대상과 함께 흘려간다.
이것은 생명을 지키는 법이다. 그럼 다시. 이 정이 지극하다라 할 때 이 정은 개인 한 사람한테서의 정은 매월당 김시섭은 매월당 집의 잡적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몸에 정이 있는데 이 정을 가지고 하는 역할이 시각, 듣기, 말하기,촉각. 여기서 다 정을 사용합니다. 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은 내 몸속에 정을 사용하는 거고,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도 정을 사용하는 거고, 말하는 건 역시 정을 쓰는 거죠. 그러면 매월당 김시섭이 잡저에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잡저에서 도교의 수련을 가지고. 근데 이 정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게 도교의 논리예요. 도교의 논리를 매월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이라는 것은 도교에서는 이 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가 사람 몸 안에서 사람 몸에 들어올 때 별기라는 것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바로 정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노자 상이주, 노자를 도교식으로 해석한 책에 우주에는 태상노군이라는 기가 있는데, 태상노군인데 이게 노자예요. 신으로 바뀐 노자죠. 이건 기예요. 기인데 이 기는 원기 상태로 있어요. 원기 상태로 있고, 이 기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점으로 모으면 형체로 나타난다고 그러고, 퍼뜨리면 원기가 우주를 가득 채운 기가 된다고 해요. 이 원기가 엄마의 몸속에 남자의 정액이 들어갈 때 별기 형태로 돼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노자의 원기를 받아서 태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태어날 때 이 원기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원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걸 원정이라고 해요. 원정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말하거나 감각하거나 보거나 느낄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남녀 교합에서도 이걸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이 아이가 태어날 때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는 16홉, 16홉 정도의 원정이 있는데, 이게 사춘기를 지나고 결혼하면서 자꾸만 줄어들어서 정이 사그라지면, 없어지면 죽는다라고 말하죠. 동의보감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이 지극하다라는 말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까? 정이 지극하다. 그러면 생명이 많다. 생명이 많다. 그러니까 정이 지극히 가득 있다. 정이 지극하다는 것은 원래 받은 채로 그대로 있다. 네. 16홉을 받았다면 16홉의 상태 그대로 있다.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하면 아이는 보는 것 없어. 느끼는 거 감각 없어. 네. 의식이 작동하지 않아. 그쵸? 그러면 갓난아이가 보아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느껴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경상초에서, 장자 경상초에서 말했듯이 의식이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그 감각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의식을 쓰지 않으니까 정이 사용된 적이 없어.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트럭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죽는데 이 사람이 이미지와 글쓰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태어나서 6주간의 아이는 빛에도 반응하지 않고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는데 태어나서 6주 기간이 영혼이 탄생하는 기간이 아닐까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6주. 이건 뭐 문학적인 표현이죠.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우리 큰아이, 딸아이를 이렇게 보면 그 아이를 눕혀놓고 옆에 청소기를 돌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너무 편하게 세근세근 자. 2주, 1주, 2주? 그 정도. 3주? 깜깜한 방에 이렇게 누워놓고 아이 위에 이렇게 형광등이 있는데 불을 탁 켜도 뭐 없어. 반응이 없어. 한 6주, 8주 정도 되면 먼데 보고 있다가 불을 켜면 시선이 와요. 근데 초점을 맞추지를 못한대요. 그건 뭐예요? 그 두 가지겠죠.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이거나 의식은 있는데 감각의 센스 데이터 툼을 의식이 처리하지 못하거나 다시 말해서 감각기관과 의식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의식이 아직 없거나 의식이 생성 중이거나 감각기관과 의식이 연결되는 중이거나 그게 통상 6주에서 8주라고 그러는데 롤랑 바르트는 그걸 갖다 영혼이 탄생하는 탄생 시기라고 자기는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제 다시 장자 경상초에서 이 55장의 갓난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는 보아도 보는 것이 없고 들어도 듣는 것이 없으며 어디를 가도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 아이는 의식이 자기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 그것을 포일, 혼과 백이 하나로 이렇게 있어서 외부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그게 따라 의식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쟁욕지심이에요. 다투려는 마음도 없고 욕심의 마음도 없어. 아이는 지금 그 상태죠. 자, 그 다음에 화지지 그랬어요. 화지지. 이 화지지를 또 어떻게 봐야 할까? 조화로움이 지극하다. 조화로움이 지극하다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기관들 또는 장기들 이런 것들이 조화로운 상태 또는 그 아이가 생명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안에서의 가장 조화로운 상태 조화롭다는 거 조화롭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모니를 의미하는 조화롭다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조화로우라고 표현할 때 주로 어떤 경우에 조화롭다고 얘기하나요? 지희 선생 어떨 때 자기는 조화롭다고 써? 뭐 튀지 않고 이렇게 요 생각밖에 안 나네요.
전 선생님은 어떨 때 주로 조화롭다고 하십니까? 뭐 의견이 잘 맞춰질 때 서로 다르지 않고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뭐 잘 맞춰질 때. 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더함과 부족함이 없이 딱 맞는 상태?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조화롭다는 거 하모니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말이잖아요. 모호한 말. 그 조화롭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비례를 갖추는 것. 이게 피타고라스는 그렇게 보고 싶었죠. 모호하니까.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은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또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비례식을 갖는 것인데 이 비례식이 1대1이 1이 가장 좋고 1대2는 1대1보다는 조금 못하고 조화롭지만 조화로운 것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조화의 지그럽다, 조화가 아주 지극하다 라는 말은 갓난아이가 조화의 지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갓난아이의 어떤 표정, 행동 이걸 보면 세상에 평화롭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의 몸 상태나 심리가 불일치하거나 그게 있다 치고 그런 게 있다 치고 그러면 그 아이의 표정이 편안하거나 조화롭게 나오지 않죠. 얼굴 표정이. 갓난아이를 키워보면 갓난아이가 뭐 똥을 놓거나 뭐 밥을 뭐 배가 고프거나 하는 것 이외에 잠자고 있는 거 보면 세상에 평화롭고 조화롭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조화로우려면 그 아이의 몸 상태와 그 아이의 생각이 어떨까요?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아무 심리적 상태와 육체적 상태에 어떤 문제가 없거나 외부와 자기 자신의 어떤 감각 안에서 문제가 없거나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적인 것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거나 그럴 테니까 그게 조화로움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갓난아이들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장 편안하고 조화롭고 그래서 이제 애가 양껏 자고 일어나면 다른 아이가 되겠죠. 양껏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장자는 이 갓난아이의 삶을 갱생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날마다 태어난 아이. 이게 전생이라고 해요. 전생. 온전히 사는 것이라고 장자는 말해요. 역시 경상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치화왈상. 조화로움을 아는 것은 항상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상왈명, 이것은 지화왈상, 지상왈명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16장에서 복귀왈상, 16장에서는 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상왈, 지화왈, 그렇죠? 지화왈, 상 그랬네요. 나머지는 같아요. 지상왈, 명 똑같아요. 16장에서는 되돌아가서 기착하는 것을 항상 되다 그랬고 여기서는 조화로움을 아는 것을 항상 되다 하면 만약
이것이 동일한 어떤 것을 지칭한다면 상으로 같으니까 상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상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되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되돌아가는 걸까? 16장에서. 그 16장 잠깐 가볼까? 16장. 복귀할 정, 복명할 상, 복명할 상이네요. 복귀할 정, 복명할 상. 그래서 성명기상을 아는 거네. 복명할 상. 자기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항상 되다. 그랬네요. 자기의 생명의 상태, 자기의 생명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거를 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가 태어난 생명, 자기가 태어난 상태, 명의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걸 상 그랬다면 정 선생님이 태어난 그 순간 갓난아이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정님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돌아갔다고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환동, 아이로 되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궁극적인 목적. 아이 상태로 되돌아가는 환동. 그러면 지금 아이 상태로 되돌아가면 지금 말한 것대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조화롭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좋아. 아까 말한 대로 정을 지켜야 되고 네. 조화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정, 정을 지켜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정을 지키려면 어찌해야 돼? 감각 기관을 닫아야겠지. 오. 이걸 폐관 그래, 폐관. 관자를 어찌 쓰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폐관. 감각기관을 닫아서. 그 다음에 내 몸속에 남아있는 정이나 기를 살펴봐야겠지. 그래서 그 정이나 기가 잘 유지되거나 잘 활동하게 들여다봐야겠죠. 이 두 가지 수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 몸속에 오장육부, 내 몸속에 정과 기의 운행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폐관, 내시를 하는데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호흡을 사용하겠죠. 호흡을 사용해요. 그걸 조식 그래요. 조식. 그래서 조화로운 상태, 내 몸의 조화로운 상태를 추구하죠. 그래서 조화를 알아내는 것, 조화의 상태, 내 몸 안에 조화의 상태를 찾는 것, 이것을 항상되다라고 그러고, 거기에 주석 볼게요. 물, 이, 화, 이상, 만물은 조화로움을 항상됨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치화적 득상, 조화로움을 알면 항상됨을 얻는다. 자, 치상활명 그랬어요. 항상됨을 아는 것을 박다라고 그랬어요. 주석을 볼게요. 불교 불매, 불온 불냉, 차 상야라. 환하지도 않고 어둑하지도 않으며 따뜻하지도 않고 서늘하지도 않으니 이것이 상이다. 무형 불가덕이견
어떠한 형체도 없어서 얻어서 볼 수 없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명이라는 게 환한 것이 아니라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서늘하지도 않고 뭔가 형체가 없어서 없지만 뭔가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명이라고 했어. 그러면 갓난아이 상태를 보죠. 갓난아이의 의식 상태, 포일한 상태, 의식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상태, 그 의식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는 환하지도 않고 어둑하지도 않고 뭐 따뜻하지도 서늘하지도 않고 어떤 형태가 없지만 어떤 뭐 드러나는 것, 이게 발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감각기관을 다 닫고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상태를 추구해서 계속 갔는데 명이 나타났어요. 어떠한 물건도 없는데, 어떠한 사물도 없는데, 볼만한 사물이 없는데 뭔가가 있어. 그걸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명상을 하든지 해서 어떠한 사물도 없지만 환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그런 어떤 경지를 보는 것, 명상을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명상에서 그런 게 느껴진 경험이 있나요? 그 유튜브 이렇게 어, 영상에 눈을 감고 어, 숨을 들이쉬고 어, 2초 있다가 어. 숨을 내쉬고 그대로 따라 한 적 있어요. 따라 했더니만 지금 쓰여진 대로 환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서늘하지도 않고 뭐 어떤 것도 안 보이지만 뭐가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가?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좀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그때 심리 상태에 따라서는 눈물도 날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성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예, 그렇게 저한테- 느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예. 명상은 해보셨어요? 아, 일이 비슷한 그냥 거. 예, 조금 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도달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명상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고. 네. 그 다음에 익생활 상 그랬는데 더할 얘기니까요, 그죠? 삶을 더해하는 것은 상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주석, 왕필의 주석의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불상이라고 해석해요. 삶을 보태는 것을 상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생불가 이기니 익지적 요야라. 삶에 보탤 것이 없으니 그것을 보태면, 삶에 보태면 즉 요절한다. 이게 왕필의 주석이란 말이에요. 이 주석에 따라서 경문을 보면 상스러울 상자가 아니잖아요. 불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노자 경문에 대한 교정 작업, 그 다음에 이제 노자 경문에 대한 교정 작업도 아직 안 돼 있고 왕필에 대한 교정 작업도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교정 본 게 이제 이 정도인 건데, 그래서 이제 원나라 때 처음 노자 왕필 주석이 출간돼요. 그전에는 그냥 그 교정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완전한 교정이 끝난 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교정이 다 끝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교정 작업을 일본의 하타노 다로라는 사람과 북경대 루열 교수가 하긴 했지만 불완전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심사기왈 강 그랬어요. 마음이 기를 부리면 강해진다, 굳세어진다. 심의 무이니 유사기적 강이라. 마음은 마땅히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기를 부리는 것이 있게 되면 굳세어진다 라고 왕필은 주석했네요. 물장정로 만물이 굳세어지면 늙어진다. 위지부도 이것을 도가 아니라고 한다. 부도죠. 조기하라. 도가 아닌 것은 이미 빨리 끝이 난다. 죽는다. 그럼요. 도가 아닌 것은 굳세거나 우리는 전부 다 굳세거나 강하거나 이것을 추구하는데 거꾸로 유약한 것이 도에 합당하고 굳세고 강한 것은 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굳세고 강한 것이 뭘까요? 굳세고 강해지는 것. 굳세고 강해지는 것. 아까 말씀하신 그 풀. 자연의 현상에서도 굳세고 강해지는 것들은 풀들 보면 이제 뭐 계속 처서까지는 계속 자라니까 계속 자라다가 처서가 지나면 자라는 것을 멈추고 굳세고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벌초를 처서 이후에 가는 이유가 처서 전에 아버지 산소 가서 풀 베봐야 한 달 후에 또 소복이 나. 그래서 사람들은 왜 처서 이후에 벌초를 가나요? 라고 묻는데 풀의 성장이 처서가 지나야 멈춰요. 그러니까 그때 자르면 풀이 안 나지, 안 자라지. 그러니까 처서를 기준으로 가는 건 있죠. 근데 이제 굳세고 강해지는 것이 인간 같은 경우는 인간 늙어지면 그러니까 50이 넘으면 이제 건강을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50이 넘으니까 몸에 탈이 나기 시작하니까 고지혈증에다가 뭐 당뇨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뭐 심근경색에다가 뭐 다 걱정하잖아요. 저는 참 다행인 게 고지혈증도 없고 심근경색도 없고 당뇨 전단계라고 그래서 살을 확 뺐더니만 없어졌고 아직 젊어서 그래요. 제가 57세인데요. 그게 젊은 거예요, 그냥. 다행이시네요, 진짜. 아니 그렇게 술 많이 드시는 거에 비해 고혈압도 없고 건강하시네. 흉치도 없고 임플란트도 안 해도 되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치과를 못 가고 근데 굳세고 강해지는 게 정을 소모한 것, 기를 소모한 것, 그 다음에 정과 기를 사용해서 의식 활동을 하거나 육체적 활동을 하는 것. 그래서 자꾸만 정과 기가 소모될수록 딱딱해지고 굳세지어 가는 거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뭔가 열심히 해서 향상하는 게 그렇게 들려요. 향상? 네. 뭔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향상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게 도가 아닌가 봐요. 어찌 봐야 좋고. 이게 요자는 약간 역설적인. 우리는 막 튼튼하고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높이 돼야 되고 막 이렇게 사람들 추구하는 게 그렇잖아. 더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더 높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다 그걸 추구하잖아요. 라캉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나는 타자를 욕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타자를 욕망해요. 타자 은하들이죠. 은하들을 욕망해. 여기서 은하들과 타자가 뭐예요? 사회 한 공동체가 제시한 성공, 부자, 높은 지위,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그러니까 나는 막 추구라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이건 내 의지나 주체로 한 것이 아니야. 한 공동체가 부여한 기준, 가치, 규범을 난 열심히 한 거라. 그래서 나는 없어. I am another. 나는 타자라. 그래서 락강은 주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체가 없어.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공동체의 담론, 그 공동체가 세운 담론, 가치 담론의 포로, 그 담론에 갇힌 존재. 그러므로 주체라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주체라는 것은 less cogitant인데 less cogitance, 사유하는 존재. 지가 사유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유가 그 사유한 존재가 뭘 사유한 거야? 한 공동체의 가치나 규범, 공동체의 가치, 규범, 담론을 사유한 건데 이걸 지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되냐고. 주체는 없지. 그 주체가 없다고 말해. 이거 없어. 거짓말이야. 락강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타자야. I am an another. 나는 내가 아니라 타자일 뿐이야. 그 타자는 누가 만들었어? 이 공동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강함, 부자, 높은 지위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담론이고 우리는 그거를 추구라고 해서 그게 도달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가 한 거야. 내가 결정한 거 아니라 공동체가 나한테 강요한 거고 타자가 나한테 강요한 것이. 나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지 나의 욕망을 욕망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